오지원 축과 김전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려 7분. 무려 7분. 예. 아니, 제가 겨울 동안에 정책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자꾸 줄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앞에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겨울 동안에 정책 공부하기는 좀 좋아요. 근데 정책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왜 정책 공부해야 되느냐. 잘 공부하세요? 정책을 따라 공부하진 않지만. 지난번에 김동연 부총리 인터뷰 하시는 거 보니까 정책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겠구만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회에 걸쳐서,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그린벨트 얘기를 했는데, 주택에 대한 게 가장 크니까, 관심이 크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당장 있는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념이나 또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택 정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주택 정책이라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우리나라에 주택 정책이라는 게 있나?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게 부동산 정책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김현미 장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걸 부동산으로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디가 그린벨트가 풀릴 거라는 둥, 어디를 갖다가 겨냥을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또는 부동산이라는 거로 치환돼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바꿔야 될 그럼 필요가 어떻게 있어요. 바꿔야 됩니까? 그걸 바꾸는 거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주택과 부동산은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구분한다기보다도 이렇게 모든 거는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부동산이 아닌 건 없잖아요. 주택 정책뿐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부동산에 관련되는 거예요. 동산 아닌 건 뭐 다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주택에 대한 거로 관심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 부동산으로서만 치환해서 하지 말라.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솔직히 정부에서 주택에 관련된 얘기를 주거라는 이름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는 이제 지난 정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고 지난 2기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걸 계속해서 이렇게 치받쳐 올리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잘 의미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의미 구분을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의미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의미 구분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총수님의 문제고,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좀 구분을 해주세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거복지 하면은 이번에도 주택 공급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값을 어떻게, 집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잡는 문제, 이런 거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가령 안전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한 걸 어떻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집값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지금 아파트 관리 같은 거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얘기가 아니라 집에 대한 관련된 삶의 질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가 솔직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좀 빠져 있다는 생각. 저는 요새 국토부에서 너무 주거복지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솔직히는 항상 그렇지만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지난 50년 동안 항상 재경부에 끌려다니거든요. 부동산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이거예요.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가장 정가의 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주택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였는데,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지 않습니까? 100% 넘은 정도가 아니라 한 103%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대에 주택 보급률에 대한 정의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바꾸면서 일단은 결론은 5%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한 108%, 110%였는데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이제 1인 가구 같은 걸 다 포함을 시킨 거죠. 가구 수에.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이용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걸 바꾼 이유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보급률이 낮아야 더 많이 진다. 그다음에 두 명분이 번째로 생기니까. 하는 거는 예. 일단은 주택은 모자라지 않다. 지금 전체 통계가 한 103% 됩니다. 작년까지 예. 포함해서. 근데 그런데- 편중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편중돼 있는 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그렇다고 집을 짓지 않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한 110% 정도까지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주택 시장이 안정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변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빈집도 생기고 그래서 한 10% 정도의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시장에 쿠션이 생긴다는 근데 거. 오래된 그거 집들도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있겠죠. 지금 가령 충북이라든가 중부 지역은 거의 뭐 전남, 대구 뭐 이런 데는 110% 넘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거긴 그런 넘치고. 데는보다도 예. 서울 수도권하고 가령 부산, 제주, 뭐 제주는 좀 투기 수요가 있기도 하지만 이런 데만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편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꼭 공급이라는 문제로 풀지를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게 어떻게 제 풀어야 됩니까? 생각입니다. 아니, 공급이 그걸 아니라.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힌트라도 주셔야죠. 아니 오늘은 일단은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일단 주택 수 자체는 모자라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자라지 않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국토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만이 새로 해법이, 짓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해법이 아니고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지어진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사실은 발상을 그렇게 좀 바꿔야 진정한 주택 정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오늘 먼저 스타트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아파트 공화국, 단지 공화국.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냐? 왜 아파트만 이렇게 지으려고 그러냐? 1가구 1주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곳이냐? 뭐 임대주택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족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의 핵심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주택이 모자란다고 자꾸 공급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주택의 질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다음 부동산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거. 재산으로만 자꾸 접근해가지고 예, 모든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재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